안녕하세요. 이세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람을 쓸 때 4대 보험 직원을 쓰실지 아니면 프리랜서 직원을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세금적인 차이,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 위험성까지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한번 시청해주세요. 그럼 먼저 4대 보험 직원과 프리랜서 직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4대 보험 직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직원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근로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그런 직원분들을 4대 보험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가서 사무직을 보시고 9to6를 근무를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전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전 세계를 떠돌면서 컴퓨터 하나 들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거의 부합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이분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소득자, 근로소득자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와 작은 사업을 하는 프리랜서가 대등하게 계약을 맺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을 책임질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시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할 때 소득세인 3.3%만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깔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고용 형태 중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게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거를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4대 보험 근로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4대 보험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의 연봉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플러스로 4대 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 직원을 처음으로 고용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대충 계산을 하면, 원래는 정말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20% 정도는 4대 보험으로 부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만 원에 20%인 40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 반은 직원분이 부담을 하시는 거고, 이 중에 반은 대표님, 사업주이신 대표님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만 원 중에 반인 20만 원을 저희가 따로 비용으로 부담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까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령액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까 200만 원의 급여를 준다고 했을 때 20만 원 정도 4대 보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세금이 또 빠지고 하다 보면은 실수령액이 180만 원 그 이하가 나오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 직원 월급 200만 원, 그리고 플러스로 사업주 부담금인 4대 보험료 20만 원을 22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을 하시게 되면은 대표님 본인이 4대 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급여를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급여를 못 가져가죠.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4대 보험료를 산정하냐 하면 이 처음으로 뽑게 된 직원의 급여만큼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너가 사장인데 그래도 직원만큼은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200만 원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4대 보험료인 20%, 본인 부담금의 40만 원을 전부 또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달에 60만 원의 4대 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으로 치면은 거의 72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직원 한 분을 고용하면은 이분이 월급은 200만 원 해서 연봉이 2,4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720만 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 이분 한 분을 고용함으로써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1년에 지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채 처음으로 딱 고용을 하시고 깜짝 놀라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4대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냐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대표님들 중에 누가 4대 보험 직원을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당근을 주죠. 장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런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마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한 명을 뽑음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프리랜서를 한번 볼게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대표님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같은 200만 원을 주더라도 프리랜서 분한테는 4대 보험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대표님의 4대 보험도 지역가입제로 계속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실 때 3.3% 세금만 딱 떼고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법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건데요. 근로자인데 만약에 프리랜서로 그냥 저희가 신고하는 경우에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4대 보험을 회피하게 된다면 4대 보험을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동청에서 요즘에 많이 심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직원분들이 오래 근무하셨을 때는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만큼을 다 소급해서 4대 보험료를 전부 추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4대 보험료는 반반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직원하고 대표님이. 근데 이렇게 추징되는 경우에는 이걸 전부를 일단은 대표님이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직원분들한테 나중에 반을 청구를 하시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위험성이 뭐냐면, 이런 프리랜서 직원분들이 처음에는 프리랜서 하는 거에 오케이 했다가 나가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보통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나가버린 직원한테 내가 소급해서 4대 보험료를 다시 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결국에는 비용을 조금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프리랜서를 계약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냥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 아니면은 3.3 용역 제공자와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노동청에서는 그것의 실제가 어떤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고 9 to 6 계속 회사에 나와서 이 근로 시간, 근로 장소를 맞춰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대표님의 감독과 지휘 아래에 있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 근로자로 보고 노동청에서는 직권 등록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4대 보험 근로자가 되면은 실업급여, 그 다음에 퇴직금 다 받아갈 수가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신다면은 아시겠지만 연차 수당하고 그 다음에 야근 수당 같은 것까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4대 보험 근로자와 프리랜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다입니다. 일단은 실질에 따라서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물론 줄이시고 싶다면은 프리랜서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으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을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세부담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4대 보험 근로자를 채용을 하셔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지원금 같은 것을 잘 챙기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대표님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직원분들한테서 요청해 오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령액이 4대 보험 근로자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나는 그냥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서로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직원분들이 회사를 나갈 때 실업급여 이제 받고 싶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갑자기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노동청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업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 보험료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형사 절차가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쪽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아무리 직원분들이 요청을 하신다고 해도 실질에 맞게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건 바이 건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그 사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4대 보험 직원,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 둘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대표님한테 유리할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보면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 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한테 직접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드디어 직원을 쓰여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대 보험 근로자를 썼을 때 나는 연봉 2,400만 원의 비용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챙겨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 잘 안 나시면 영상 한 번씩 더 보면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의 성공을 또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